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대학원 생물전기화학을 맡게 된 김성현 교수입니다. 먼저 이 과목을 수강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세 명은 저희 과 대학원생이고 또 한 명은 학부생인데 4+1도 학석사 연계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어, 이 생물 전기화학, 특별히 이제 이 전기화학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학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 전기화학이 이제 응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 놓으시면은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 제 얼굴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잠깐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 생물 전기화학을 연구의 툴로 사용해서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이제 후반부에 거기에 대해서 제 연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의생명과학연구관 502호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선은 3378입니다. 450에 3378인데 학교 내에서는 3378만 여러분들이 치면 되고요. 또 저한테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좋습니다. 저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요. 따로 오피스 야원이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설정하지 않겠어요. 제 휴대폰은 이렇게 되고요. 또 이메일로 여러분들 저에게 의문사항 있으면은 뭐 연락해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이번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취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자료를 보면은 주교재가 있습니다. 주교재 이제 서울대학교 화공과에 계신 오승모 교수님이라는 뭐 저랑도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이분이 역시 서울대에서 또 전기화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접 이제 강의 노트를 이제 정리해서 교재로 썼습니다. 벌써 이제 3판까지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게 판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2판인데 이제 3판에는 많은 내용이 더 추가가 돼서 더 알차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책을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제 관련된 그런 챕터의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답지문 없어요. 해답지문 없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 또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다 이제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푼 그 해답을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부하면 뭐 별 문제 우려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한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제가 이제 직접 이 저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오 교수님 이게 어떻게 이거 잘 안 풀리는데요. 반도체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때 이제 한참 보더니만 이거 내가 어디서 베낀 건데 잘 모르겠네. 아마 문제가 좀 틀렸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실력을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들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제 스스로 이제 풀었을 때 비로소 그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Electrochemical Method 그죠?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라고 해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기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한 학기용으로는 너무 두껍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 수식이 많이 나와요. 요 이제 저자가 요 바드하고 그 이제 첫 번째 제자인 포크너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제 포스닥을 요 바드 교수님 밑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이 책이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전기와 관련된 사람은 이 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무지무지 많이 팔려서 뭐 100만 원 이상 팔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도 무지장 많이 팔렸죠. 근데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여기 연습 문제도 있고 물론 여기도 이제 해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으셔야 되는데
근데 너무 수학이 많아서 사실은 그 수학을 전혀 필요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되는 게 여기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주교재로 쓰기는 좀 너무 벅차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아마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뭐 도서관에 혹시 없으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잠시 빌려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방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최신 논문에 대해서 일단은 요 주교재로 전기화학 이론에 대해서 빨리 배우고 이제 전반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최신 논문, 제가 이제 PPT로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의는 일단은 무조건 이제 전반부 7주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PPT로 해서 올려서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이제 보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별로 저 안 좋아합니다. 1학기 때는 전부 다 이걸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여러분들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줌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 이제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올 때까지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이제 미디어 파일로 이제 저장해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캠퍼스를 통해서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캠퍼스에 제가 여러분들 숙제 또는 공지사항 또 강의 자료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제가 설정할 겁니다. 그죠? 그 기간 내에 여러분 강의를 들으셔야지, 그리고 숙제를 올리셔야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로 출석은 안 불러요. 이 캠퍼스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1강 전기화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전기화학 기본 개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학부 이제 수준 정도의 기본 개념만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아마 학부 개념의 전기화학 기본 개념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더라도, 분석화학에서 배웠더라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뭐 저도 물론 정리할까 했는데, 이제 서강대학교에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석사도 같이 하고, 그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화학교육이라는 그 저널에 이제 발표한 건데, 그 여러분들 제가 이 캠퍼스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PPT로 강의하려니까 이렇게 이제 따로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PDF 파일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일단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 잘 정리해 놔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화학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이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죠? 근데 이제 뭐냐? 전기화학이니까 이 전기에 관련된 화학이죠. 그러니까 전기는 뭡니까, 여러분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전달과 관련된 화학을 우리가 전기화학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화학 물질과 전기 사이의 상호 작용 및 이에 따른 현상,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이제 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합니다. 전압을 가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흘려 보내주거나 하면은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 여러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반응을 우리가 이제 검출함으로써 그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센시티브해요. 이제 전기화학은 장치가 간단하면서 그 반면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학적 원리를 이용한 센서가 있는데, 물론 거기 이제 이것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은 이 전기학 센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 전자 이동, 전자의 재배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 반응을 보면은 말이죠. 전자가 관련된 것이 무진장 많아요. 그죠? 또 혹은 전자의 재분포 없이는 아무 반응도 진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론 이제 전자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화학 반응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기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전자가 관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에 관한 전자 전달, 그죠? 전자가 또 이동하고요. 또 전자가 이제
재배치가 될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관계된 학문이죠, 그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이제 전자전달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이제 자연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일례로 여러분들 저 광합성 있죠? 이건 완전히 정교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숨 쉬는 거 정교학이고, 그죠? 호흡 정교학이죠. 또 우리 이제 몸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 있죠. 다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정교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음석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전자전달이 수반되는 반응이라 하더라도 물질 간의 전자전달 반응 후 변환된 물질과 본래의 물질이 에너지 차이인 반응 에너지가 열이나 빛으로 변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이 범주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자 전달이 이제 수반되면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뭐 빛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은 따로 이제 다른 물리학에서 이제 아마 취급하는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기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전달 반응을 전극을 이용하여 일으키게 되면 전자 전달과 관련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학이 에너지 변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들 태양전지 그리고 배터리, 연료전지 이제 그런 등등 이게 다 전기화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것이 아주 지금 너무너무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전기화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면은 거의 전기화학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전자 전달이 관여된 거죠. 여러분 전자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건 소립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전자를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방법을 이미 다 개발해 놨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립자인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소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의 기본적인 그런 물리적 상수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자 하나의 그런 전하량이 있습니다. 전하량, 그죠? 단위는 쿨롱이고 이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꼭 외워놓기 바랍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죠? 근데 그 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는 그걸 원 페라데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 F, 그죠? 이것은 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죠? 96485 쿨롱 퍼 몰이 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자의 무게는 사실은 전기학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은 또 이제 뭐 알아두면 좋죠. 전자 하나의 무게가 얼마죠? 여러분요? 무진장 가볍죠?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어디죠?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인가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아니면은 31승 킬로그램. 그죠? 하여간 너무너무 이제 가볍죠.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 유효수자가 많게 아주 정확하게 다 구해졌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얘기 하자면 또 긴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관심 있으면은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의 이동을 유발시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 신테시스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 합성을 하는데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줬다, 플러스로 걸어주고 또 마이너스 걸어주고 해서 산화와 환원을 시키면은 새로운 물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기 합성처럼 아주 복잡한 물질 합성은 쉽진 않지만은 공업적으로 중요한 물질을 합성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학 종류 2 이거 뭐 간단하게 몇 가지 그 나온 거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전지 있죠, 전지 배터리, 그죠? 요즘 배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는 말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래의 자동차 예를 들면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배터리 차 지금도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고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보세요. 여러분 배터리 차 보면은 밑바닥이요 완전히 전저 리튬 배터리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전기 분해,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이걸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 그리고 전기 분해. 또 부식도 전기화학 현상입니다. 이건 뭐 자발적 현상이고, 또 도금이 뭡니까? 어떠한 이제 전도성 물질 표면에 다른 물질을 입히는 게 도금이죠. 이게 일렉트로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또 재련이 뭐죠? 어떤 광석에서 순수한 이제 물질을 금속을 이제 추출해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루미늄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알루미늄 지금 너무너무 싸죠. 순도는 무지장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99.99%가 넘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광석에서 이제 재련, 그러니까 영어로는 일렉트로 위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순수한 금속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전류나 전압의 측정에 의한 포도당 농도 측정, 그죠? 이게 이제 당뇨병 환자 많이 있는데 이제 포도당 농도를 몇 끼마다 측정을 해야 되죠. 이게 다 정규학입니다. 또 용존 산소 농도 측정도 정규학이고, 산소를 이제 환원시켜서 측정합니다. 가성소다, 이게는 이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NaOH, 이걸 제조할 때 사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물질이지만은 공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생산합니다. 또 염소 Cl2, 이것도 이제 합성에도 많이 쓰죠. 표백에도 많이 쓰고, 또 나일론 66의 원료인 아디폰 나이트릴 생성, 뭐 신경 전달도 다 전기화학 현상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압 차이가 생기고 전류가 생기고 그런 거죠. 근육의 수축 등. 그러니까 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상들이 전기화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화학은 이걸 우리가 자발적인 반응과 비자발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발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그냥 조건만 맞으면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자발적인 반응은 깁스 프리 에너지, 그죠? 깁스 자유 에너지가 델타 G가 0보다 작은 경우고, 전기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셀 포텐셜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비자발적인 반응은 뭐죠? 이거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을 비자발적이다. 그러니까 전기학 반응은 자발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비자발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를 보십시오. 케미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게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터리죠. 배터리, 또 연료전지, 도금, 그죠? 이런 것은 자발적인 반응. 그래서 이것을 전기화학에서는 갈바닉 셀이라고 합니다. 갈바닉 전지. 그죠? 반면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어떠한 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셀을 일렉트롤리틱 셀, 그죠? 전기 분해 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전기화학입니다. 갈바닉 셀이든 일렉트롤리틱 셀이든 전부 다 전기화학에 속하는 겁니다. 단지 갈바닉 셀은 자발적인 반응이고 일렉트롤리틱 셀은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 예를 제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즉 갈바닉 셀은 뭐냐? 배터리, 연료전지, 도금. 그러니까 여러분 도금 시키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도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제 도금에다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표면에 쭉 도금이 됩니다. 근데 비자발적인 반응은 일렉트롤리틱 셀이라고 그러죠. 재련, 이거는 금속에서 아니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거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죠. 또 전기 분해 마찬가지고 염소 생산도 전기 에너지를 집어내야 됩니다. 또 도금, 근데 이제 자발적인 도금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전압을 거래야지 도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럼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